며칠 뒤 주말에 머리와 배가 너무 아파서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냈고 월요일 아침이 됐을 때 하루 쉬겠다고 이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아파서 빠진 적이 없어서 푹 쉬고 내일 나오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열이 심하게 난다고 말씀드리고 진찰을 받는데 청진기를 대본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그 내과에 오실 게 아니라 산부인과에 가셔야겠는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기라도 가졌다는 거예요? 네, 뭐 확실하게 임신이에요. 모르고 있던 것 같은데 얼른 산부인과로 가보세요. 머리가 아픈 건 일시적인 거니까 감기약 같은 거 먹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고 한달음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한 게 맞다고 하더군요. 대식 씨와 하룻밤을 보낸 그날 아이가 생긴 거였죠. 생애 처음으로 남자와 밤을 보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지 않을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식당 이모님들이 모두 모여있을 때 제 상황을 전해드렸어요. 그러자 한 이모님이 크게 놀라며 제 어깨를 툭 건드리셨어요. 이 모지라, 그놈한테 당했네. 아이, 제대로 당한 거라고. 아유, 이 미련한 곰탱아. 아이, 처음 데이트하는 날 모텔에 따라가는 여자가 어딨어. 저는 진짜 잠깐 쉬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고요. 이모님, 저 이제 어떡해요? 이거 말해야겠죠? 당연히 말해야지. 빨리 그놈 찾아가서 해결 방안 마련하라고. 아이고, 이 순진에 빠진 거사. 그 말을 듣고 대식 씨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제가 임신한 사실과 초음파 사진을 보내줬죠.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고 옥상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사기치는 거지? 돈 뜯어내려고 구라치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같이 병원에 가보면 되잖아요. 아이, 돌겠네. 잠깐. 그 애기가 내 애기라는 증거 있어? 니녀는 처음 만난 남자랑 모텔방에 가는 년이니까 나 말고도 다른 놈들이 있겠지. 나 그런 여자 아니라고요. 당신이 처음이었다고 몇 번을 말해요. 대식 씨가 내 아이의 아빠란 말이에요. 이런 젠장아, 이씨. 그래서 어쩌자고? 뭐 돈 달라고? 아, 얼마면 되는데? 돈 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난 이 아이 낳을 테니까 대식 씨가 책임져 주세요. 이게 돌아도 제대로 돌았네, 이씨. 그러니까 평생 나한테 빨대 꽂고 살겠다고 마음먹은 거야? 이거 완전 악질이네. 겨우 하룻밤 보낸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 인생을 조지려고 들어? 야, 우리 그날 하루 만나고 끝난 거야. 너 바보야? 그냥 불장난이라고. 그 애 낳아도 난 책임 못 진다니까? 야, 내가 200만 원 붙여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그 이상은 안 돼. 이 나쁜 자식. 지 새끼를 임신한 여자한테 한다는 소리가 겨우 그거야? 그래, 나도 너 같은 놈이 내 딸아이의 아빠가 되길 원하지 않아. 하지만 보상은 제대로 해야 해. 내 딸의 양육비 책임지라고. 이 또라이가 진짜. 이씨. 야, 난 절대 책임 못 져. 분명히 말했어. 동의 없이 혼자 나오면 난 아무 죄가 없는 거라고. 난 그런 거 몰라. 당신이 내 딸 책임지지 않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까불고 있네. 식당에서 일하는 하찮은 기집애가 어디 대기업 과장한테 까불고 있어? 넌 상대도 안 되니까 그냥 닥치고 200만 원이나 챙겨라. 그것만 받아도 니년이 이득이라고. 그이는 그렇게 통보하더니 내려가더군요. 이에 저는 대식 씨의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받든 책임을 지게 하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할 시간에 회사 앞에서 조용히 숨어 있다가 대식 씨가 나오는 걸 보게 됐어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라 쉽게 미행할 수 있었죠. 1시간이 걸려 도착한 곳은 고급 아파트 단지였고 그이의 뒤를 가깝게 따라가서 몇 호에 들어가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만삭의 여자가 나오더군요. 아줌마 누구세요? 네? 전 박대식 씨를 찾아왔어요. 그쪽은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나요? 대식 씨 와이프인데. 아줌마 누구세요? 대식 씨가 유부남이었어요? 정말 와이프가 맞아요? 제가 놀란 채로 현관문 앞에 서 있자 그이가 걸어 나오더군요. 누가 왔어? 뭐야 이 아줌마는? 당신이 내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당신 유부남이었어? 근데 날 꼬셔서 임신시킨 거야? 내가 제대로 속았네. 아이씨, 이 여자가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야, 꺼져. 그러자 와이프가 대식 씨를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당신 또 바람 피웠어? 하다 이런 볼품없는 아줌마랑 그 짓거리란 거야? 내가 못 살아. 여보, 그게 아니라 술을 같이 마셨는데 분위기에 취해서 딱 한 번 잤어. 난 아무런 감정 없다고. 으이구 이 화상아. 만상 마누라를 두고 바람 피운 게 자랑이냐? 내가 네 놈 때문에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다고? 그놈은 아내를 두고 바람 피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일을 제대로 해결할 생각이었어요. 유부남과 가정을 꾸릴 생각은 없으니 그놈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생각이었죠. 더러운 놈. 만삭의 부인이 있는데 총각 행세하고 날 꼬셔? 너 내 아이 양육비랑 날 기만한 죄로 위자료까지 다 내놔. 뭐가 어째? 야,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이 난리를 쳐? 겨우 하룻밤 같이 보낸 거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저는 보상을 받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대식 씨 와이프가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 아줌마가 돌았나?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헛소리를 하시네. 야, 넌 상간녀야. 내가 고소하면 네 년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고.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난 저놈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나도 속았단 말이야. 그럼 판사님 앞에서 그렇게 씹으려 보든가. 그게 아니면 조용히 우리랑 같이 어디 좀 가자. 병원 가서 해결하자고. 그놈 와이프가 제 손목을 잡아채자 대식 씨도 제 반대 손목을 잡더군요. 두 사람은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애를 못 낳게 할 셈이었어요. 이거다. 난 절대 못 가. 이년아, 내가 대식 씨 마누라인데 너 같은 게 걸리적거리면 되겠니? 깔끔하게 끝내자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니까 말이야. 이거 나. 당신도 임신 중이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니? 하고 싶다. 네가 우리 가정을 깨버리기 전에 선수 치는 거야. 자, 따라와. 저는 두 사람에게 끌려나갔고 차에 억지로 태워서 병원 주차장까지 가게 됐습니다.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더 끌려가면 큰일이 날 것 같아 마음을 다잡고 두 년놈을 밀쳐버리고 불이 나게 도망쳤습니다. 야, 이년아, 거기 안 서? 너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야? 너희야말로 내가 가만 안 둬. 박대식이 나한테 한 짓, 마누라 년이 나한테 하려고 한 짓 모두 벌받게 할 거야. 저는 전력 질주로 빠져나와 도로에 세워진 택시를 타고 벗어났습니다. 이튿날 구내식당에 가서 이모님들에게 모두 털어놨습니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에 와이프는 만삭이라고 알려줬고 제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까지 다 일려줬습니다. 그러자 이모님들은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더니 가만두지 말자며 입을 모았어요. 이윽고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에 대식 씨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이는 저에게 반찬을 받으며 속삭였습니다. 야, 빨리 지워라. 네 인생 조지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싫은데? 내가 미쳤냐? 그리고 인생을 조지게 될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그건 또 뭔 소리야? 네가 내 인생을 조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배식하던 이모님들은 들고 있던 집기로 대식 씨에게 다가가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목소리로 수백 명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여러분, 이 유부남 박대식 과장이 우리 종업원을 건드렸어요.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이런 놈이 대기업에 다닐 자격이 되는 겁니까? 뭐야 아줌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개 같은 놈아. 이놈이 우리 경자 건드리고 무사할 줄 알았냐? 우리 식당 이모들이 네 놈 인생을 확실히 찢어발겨주마. 여러분, 이놈한테 욕 좀 해주세요. 핸드폰으로 찍어도 돼요. 이 발정난 놈을 이 회사에서 쫓아내주자고요. 이모님들은 대식씨를 두들겨 패주며 식당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이는 귀싸대기를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던지 양볼이 새빨갛게 부어올랐답니다. 대식씨는 일단 후퇴를 하려고 등을 돌려 빠져나가려는데 회사 간부인 전무님이 서 있더군요. 박 과장,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자네 식당 여자를 건드렸어? 임신시켰다는 게 사실이야? 전무님, 오해십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변명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야 할 거야. 우리 회사는 도덕적 문란을 일으키면 민사소송으로 큰 책임을 묻는 걸 알 거야. 그게... 죄송합니다, 전무님.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전무님은 봐주지 않으실 건지 그이의 뺨을 한 대 날리더군요. 당장 짐 싸서 나가. 너 같은 놈은 우리 회사 다닐 자격이 없어. 퇴직금은 꿈도 꾸지 말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것도 내가 막을 거야. 전무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룻밤에 실수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전무님은 그 일을 봐주지 않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무님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경자씨라고 했죠? 식당에서 일하기 힘드시죠? 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듣자 하니 홀몸이 아닌 것 같던데 그 식당 그만두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저희가 보상은 해드리겠습니다. 그 6개월치 월급을 드릴 테니 조용히 나가주시면. 네? 저 잘리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나가라고요? 그게 그 회사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계속 다니는 거 무리일 겁니다. 경자씨도 계속 다니면 직원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경자씨도 똑같이 사고 친 거잖아요. 이유가 어찌됐든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으니까요. 제가 나가야만 일이 해결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6개월치 월급 받으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리고 각서도 한 장 쓰셔야 합니다. 이 일을 저희 회사와 연관해서 발설하면 안 됩니다. 전무님은 저에게 범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주더군요. 이에 저는 고민 끝에 6개월치 월급을 받고 구내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모님들은 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떠나는 저를 한 번씩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이듬해 딸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20시간의 진통을 하며 어렵고 힘들게 낳았죠. 그리고 딸을 품에 안게 되자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왔어요. 눈물의 의미는 기쁨도 있었지만 서러움과 억울함까지 있었어요. 답답하고 바보 같았던 저를 원망하며 몸조리를 했답니다. 애기 엄마가 되니 달라지는 게 있더군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는 걸 제대로 깨달았어요. 자식을 위해 못할 게 없다는 걸 상기시키며 제가 겪었던 일을 바로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몸을 회복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떠올랐어요. 저를 농락한 대식씨와 가차없이 잘라버린 회사에 복수하기로 했죠. 방법을 생각하다가 뉴스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대식씨를 처음 만나게 된 것부터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써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러자 며칠 뒤 기자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경자씨,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근데 제보해주신 이야기에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습관적으로 녹취를 해서 대화하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씨와 둘이 있을 때 나눴던 대화하고 모텔에서 저에게 간음한 사실이 녹음돼 있어요. 그리고 회사 전무님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덮으려고 겁을 주던 음성도 있습니다. 그거 잘 됐네요. 그 정도면 뉴스로 터뜨릴 수 있겠어요. 경자씨,
저는 완전히 경자씨 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보같이 모텔에 따라가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욕할지 몰라요. 그런 것만 잘 견뎌주면 무엇이든 해볼게요. 네, 절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엄마가 되면서 아주 강해졌다고요. 좋아요, 해봅시다. 제가 제대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복수의 탄원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기자는 지역 방송에 전무님의 녹취를 공개하며 대처 방식이 잘못됐다고 콕 집어서 방영했어요. 피해자인 저를 상간녀로 취급하고 돈 몇 푼 주고 쫓아낸 것이 잘못됐다고 알렸죠. 그 뉴스가 터지자 여성단체에서 연락이 왔고 저를 위해 시위를 하겠다며 회사 앞에 수십 명의 사람이 모였답니다. 결국 회사 측에서는 공개 사과문을 게재했고 저에게 억대 보상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면 다시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죠. 저는 무서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엄마기 때문에 보상금과 사과를 받았고 다시 구내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모님들은 다시 돌아온 저에게 아주 잘 됐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던 대식 씨와의 일을 매듭지어야 할 때가 왔답니다. 그는 뉴스가 터지자마자 신상이 털려서 욕을 바가지로 먹다가 마누라에게 이혼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그거고 제가 할 복수를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했답니다. 물론 이 모든 도움은 기자님이 마련해 주셨답니다. 유부남을 속이고 저를 농락하고 임신까지 시킨 뒤 나몰라라 한 죄는 가볍지 않았어요. 형사 측에서는 구속까지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민사소송은 피해 위자료로 막대한 금액을 청구했답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서게 된 대식 씨는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전 정면 승부로 복수를 해주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재씨, 어디까지 갈 셈이야?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아? 나 회사 잘리고 백수 신세야. 이혼까지 당해서 가진 돈도 거의 없다고. 근데 날 감옥에 보내고 위자료까지 뜯어내려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린 그냥 하룻밤을 같이 보냈을 뿐이잖아. 당신한텐 겨우 하룻밤이겠지만 나에겐 평생을 함께할 딸이 생겼어. 나에게 했던 짓의 벌을 제대로 받게 할 거야. 시궁창에 처박히는 꼴을 보고 말 거라고. 아이 진짜 제대로 똥 밟았네. 야, 고소 취하 안 해주면 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감옥 가기 전에 니년 끝장낼 거라고. 아, 또 공갈에 협박하는 거야? 내가 아직도 그런 거에 겁먹을 사람으로 보여? 나 엄마가 된 사람이야. 세상에 두려울 거 하나 없고 예전처럼 바보 같은 짓은 절대 안 한다고. 그래? 그렇게 당당하니 보기 좋네. 좋아. 어차피 니년이 고소 취하 안 하면 내 인생 쫑나는 거니까 오늘 끝내자. 너 죽고 나 죽자고! 대식 씨는 이성을 잃고 저에게 덤벼들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이모님들이 때로 나오셨습니다. 대식 씨는 하필 제가 이모님들을 초대한 날 찾아온 거죠. 사실 제가 이모님들을 믿고 이렇게 용기 내서 그놈이랑 말싸움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모님들이 손에 집게와 국자 같은 주방 집기를 하나씩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달려드는 그놈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두들겨줬습니다. 흙바닥에 넘어뜨리고 시끄럽게 울려 퍼지도록 주방 집기로 그 일을 갈겨줬죠. 대식 씨는 괴성을 지르며 그만하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모님 한 분이 그놈의 머리에 국자로 꿀밤을 갈기며 말씀하셨어요. 아유, 하여튼 남자놈들은 그게 문제야. 달려있는 그걸 싹둑해버려야 한다니까. 어이 김씨 아줌마, 가위 들고 나왔지? 그거 줘봐. 이 발정난 놈이 다시는 경자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잘라버리자고. 뭐라고요? 아주머니 그만하세요. 저 그냥 갈게요. 처벌 받을 테니까 그만 보내주세요. 웃기는 소리 하네.
네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경자한테 공갈 협박한 것까지 추가해서 경찰서에 보낼 거야. 그 전에 네 놈의 거기를 싹둑해버릴 거고. 빨리 가져와, 가위. 그러자 대식 씨는 무릎을 꿇어 앉아 저에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경자 씨, 내가 잘못했어. 이모님들 보고 그만하라고 말려줘. 싫은데 너 같은 놈은 당해도 싸. 경자 씨가 하라는 거 다 할게. 위자료도 주고 형사처벌도 받을게. 아휴, 한심하고 멍청한 놈. 네 놈이 날 건드릴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지? 그냥 하룻밤 쾌락만 즐기면 장땡이었지? 이제부터 너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봐. 내가 네 놈 인생이 지옥에 처박힐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니까.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 이에 따귀를 흠씬 갈겨줬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집 앞에 와서 저와 이모님들을 말렸어요. 대식 씨가 먼저 찾아와서 협박을 하고 공격하려고 한 진술 때문에 이모님들에게 책임을 물지 않았답니다. 경찰들도 대식 씨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고 있었으니 눈 감아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끌려간 대식 씨는 저를 농락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받았고 피해 보상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내놓게 됐어요. 아마 대식 씨의 남은 재산을 다 털어줬을 겁니다. 그렇게 그놈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마지막으로 대식 씨의 마누라도 고소했습니다. 저를 산부인과로 끌고 가서 수술받게 하려고 한 사실이 CCTV와 블랙박스에 모두 담겨 있어서 협박, 감금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저에게 위자료를 줬죠. 그녀는 대식 씨와 이혼 후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데 소문이 크게 나서 멀리 지방으로 떠났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화나게 했던 모든 인간들을 처참하게 부숴버리면서 복수는 끝이 났네요. 어리숙하고 순진했던 제가 엄마가 되어 현명해지고 강해진 모습을 적어보니 참 신기하네요. 과거의 제 모습이 미워 보였을 것 같은데 살아온 배경과 결핍 등을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건은 5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혼자서 딸을 곱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재혼은 아직까진 하고 싶진 않네요. 나중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딸의 의사를 묻고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상금으로 비교적 잘 살고 있으니 저와 딸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길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글을 줄이겠습니다.